다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영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스타 프로퍼티 코리아의 MD 역할로서 공간 기획 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이제 성수동의 코너 시리즈와 또 헬로우 먼데이라는 그런 오피스 업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자산에 채워서 운영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 그 고병기 편집장님께서 저를 초대하신 이유는 가로수길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가로수길의 경험과 시간을 좀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가로수길은 건재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저의 오늘 가장 큰 역할은 지금 두 대표님, 이준섭 대표님과 김민 대표님을 저는 이제 뵈러 왔고 이 두 분이 하신 행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에서 만드신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발전 가능성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를 저희 이제 잘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저는 보통 이제 메인 행사나 콘서트 있을 때 앞에 분위기 띄우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편하게 드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편집장님께서 제가 어떤 카페 운영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 통신사 이런 카페는 아니고요. 진짜 F&B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가로수길에 그 정말 이름 그대로 은행나무 길이 예쁘게 있는 거를 보고 가을에 비가 왔을 때 길거리가 노랗게 카페트가 깔린 것처럼 그 모양을 보면서 여기에 뭔가 카페 같은 걸 하면 좋겠다.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면 투잡이죠. 그래서 보통 뭐 그때 유행했던 책이 카페나 할까? 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제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8평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도 크게 짓자 해서 뭐 카페 그란데, 스타벅스에 보면 컵 사이즈가 벤티 뭐 그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만 작고 나머지는 다 크다 해서 저도 약간 덩치가 크고 그래서 뭐 그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정말 이 분위기와 길이 좋아서 그리고 성수동에 뭐 어떤 지금 뭐 분위기를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가로수길에 로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방들, 아티스트, 뭐 포토그래퍼, 그리고 여기 작가들,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335 모여가지고 밤마다 약간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뉴스페이퍼를 한번 내볼까? 잡지를 내볼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항상 이제 피어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복귀를 해보면 저도 어릴 적 이 거리를 많이 배회를 했는데 1990년도 말에 여기는 패션의 거리였어요. 근데 이런 뭐 상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양장점 그리고 의상점 정말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었고 표구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화랑이라는 이름의 어떤 작은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틀리에 스트릿이었던 거죠, 여기가. 그리고 어떤 패션의 거리라고 해서 강남구에서 이 길을 막고 행사를 할 때 첫 번째 그 패션쇼 행사 때 앙드레 김 선생님이 여기 이 길을 걸으시면서 패션쇼를 열어주셨어요. 그런 이제 패션의 어떤 자취가 있는 뭐 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디자인 스쿨이 2개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자취가 없어졌지만 복장학교의 어떤 형태의 그런 디자인 스쿨로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어떤 연기 학원들 왜냐하면 이렇게 신사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또 논현동에 있는 스튜디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뭐 엔터 쪽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사진 작가분들의 스튜디오가 다 지하에 여기 모여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셀럽들 뭐 옛날로 얘기하면 뭐 배우들 뭐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배회를 하니까 되게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매장들 사이즈가 다 작았기 때문에 보면 내 옆에 정우성 씨가 앉아있고 예를 들면 공효준 씨, 유승범 씨가 항상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고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인길에는 F&B 매장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형태로 2016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어떤 거리가 형성됐다고 하면 매장이 이렇게 좀 많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저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브랜드 그래서 첫 번째 카페 이제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인길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인데 그런 탐앤탐스가 1호로 생기고
그걸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나 그런 F&B 브랜드들도 대형화되고 그리고 뭐 그런 상점들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메가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성수동을 하고 있어서 자꾸 가로수와 성수를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뭐 가로수길을 좋아하던 그런 취향이나 정치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난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의 뭐 가로수길의 어떤 대로변이라고 하죠. 메인길을 봤을 때 뭐 약간 비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큰 대형 건물들이 뭐 공실률을 보고 지금 가로수길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또 둥지를 터주신 것 같고 저희도 여기 신축 현장도 있고 또 뭐 리모델링 현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가로수리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아틀리에 길, 뭐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고 저희 같은 뭐 가로수길을 좋아해서 여기서 어떤 리테일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화 이후에 이제 지금 맞이하는 뭐 시간이라고 하면 이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로수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유행이라는 건 사실 돌고 도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로수길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로컬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상권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걸어 다니는 상권은 없습니다. 잘 강남역이랑은 상권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뭐 압구정동이랑 또 다릅니다. 근데 그 가로수길은 끝에서 끝까지 1km가 되지 않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건 975m인데 이 짧은 길에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면서 뭐 샤로수길 무슨 길이라는 어떤 상점의 스트릿을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마 가로수길 처음으로 그 다음에 다 따라 생겼죠. 뭐 무슨 길. 그게 아마 가로수길이 최초였고 그 전에는 삼청동이라는 또 어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뭐 리테일이 발전된 곳이 있었다고 하면 뭐 가로수길의 가장 특징이자 힘은 사실 강남에 이런 길이, 이런 상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력과 그리고 어떤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뭐 강남역이 아니고 백화점이 아닌데 뭐 프래그십이나 로드샵을 낸다고 하면 이 좁은 1km도 안 되는 길에 매장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상권에 대한 얘기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보면 굉장히 글로벌 향수 브랜드들이 많이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가로수길에 그렇게 향수 브랜드들이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딥티크라든지 그리고 바이레도 그리고 조말론 그리고 뭐 이솝은 뭐 원래부터 매장을 오픈하셨고 르라보도 있고 그리고 국내 로컬 브랜드로서 큰 데는 이제 넘픽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젠틀몬스터에서 하시는 템브린즈 이런 굉장히 이제 향 위주의 좋은 브랜드들이 다시 좀 가로수길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낮은 임대료 때문에 그 브랜드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딥티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저렇게 아름답게 뭐 프래그십을 만들었다는 거는 가로수길이 자기네들 컨텐츠에 가장 잘 받아주는 그릇이 되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신고 있는 지금 그 올버즈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로수길에 프래그십 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로수길의 매력보다는 해외에서나 어떤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브랜드 메이커는 아직도 가로수길의 그런 가능성과 분위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럼 지금의 가로수길의 어떤 공실률 해소나 아니면 앞으로 가로수길은 어떻게 하면 더 지금의 이제 모습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로컬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력인 것 같습니다. 로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브랜드들이 지금 성수동처럼 예를 들면 성수동은 편의점 하나가 들어와도 아마 가로수길을 보시고 학습이 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대형화를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브랜드를 너무 드러내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매력을 이제 뺏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무장길에 편의점 하나가 생겨도 GS 편의점에 보면 GS라는 이름은 다 빼고 더 도어라는 이름으로 고급 편의점이 생겨서 매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 크림 맥주를 그 점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가로수길도 이제 다시 그런 전략과 컨셉으로 브랜드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력이라는 뭐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어떤 공간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는 뭐 로컬의 어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애정하는 마음으로 뭔가 간판도 걸지 않고 가로수길이 가리면 안 돼. 그리고 뭐 화분이라도 하나 제대로 앞에 갖다 놔야 돼. 이런 작은 마음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그 공간들이 뭐 임대와 임차의 관계가 아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공간이 대여가 되거나 공간이 활성화되거나 그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어떤 상품보다도 어떤 공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두 분께서 하시는 게 그 공간력을 키워주시는 역할을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가로수길의 뭐 과거와 제가 운영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참 가로수길 2006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아까 그 8평짜리 카페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우후죽순 사실 가로수길, 세로수길에 뭐 매장을 막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재미도 있었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느낌에서 뭐 세로수길, 가로수길 이런 개념 없이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잘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9개인지 10개인지까지 만들어서 직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F&B 매장도 있고 또 뭐 이태리 해외 브랜드 의류 수입을 해서 뭐 컨텐츠 유통을 직접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래그십을 최초로 만들기도 하고 백화점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그 파운더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브랜드들은 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는 그런 백화점에 들어가서 매출만 올리면 안 된다. 1호 플래그십은 무조건 가로수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작은 땅을 매입을 해서 예쁜 건물을 지어서 뭐 굉장히 뭐 아기자기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류 브랜드가 구현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이런 걸 연출을 저희가 잘 했었었고요. 그리고 머그포레빗이라는 그런 좀 귀여운 로컬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또 여러 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그리고 가로수길이 저한테 가르쳐준 어떤 이 로컬의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주변에 생기는 또 다른 리테일 그리고 공간들 오는 사람들의 흐름이 바뀔 수 있구나를 많이 진짜 배우게 해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길 하나 건너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또 성수동의 어떤 로컬 컨텐츠를 뭐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또 성수동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항상 연결은 꼭 성수와 저희가 가로수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성수가 지금은 잘 되니까 성수만 애정을 쏟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수길에도 저희 현장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한 공간들이 있듯이 거기를 다 연결을 해서 정말 공간의 어떤 플랫폼화, 예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저희가 성수동과 가로수길을 연결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길이 좋으니까라고는 되지 않을 거고 어떤 시스템 개발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뭐 두서없이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가로수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신가요? 저희는 뭐 메인 그 대로변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수길이라고 소위 말하는 길에도 있는데 메인 길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까 그 로컬역과 공간력 중에서 조금 또 약간 그 가로수길이 아쉬운 점이 F&B 매장이 지금 다 뒷길에만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의 어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어떤 소비 패턴이 쇼핑을 오프라인에서 거의 하지 않으시잖아요. 거의 뭐 집에서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물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팝업이라든지 꼭 체험을 필요로 하는 이럴 때만 이제 실제로 매장을 찾으셔서 어떤 가로수길의 어떤 뭐 매출을 그리고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테일 뭐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저희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사람은 뭐 새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객되는 데 있어서는 F&B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가로수길 그 메인길에 있는 현장은 F&B를 잘 하시는 그런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를 잘 하시는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좀 F&B 전용 팝업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젊은 셰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공간이 필요하신데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신메뉴라든지 아니면 내 이 컨텐츠가 잘 뭐 먹힐까 이런 거 테스트하고 싶을 때 무리하게 뭐 임대를 하거나 보증금을 내거나 수리를 해서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좀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가로수길에서 저녁을 먹자고 계셔가지고 네. 약간 좀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 그때 네. 거의 알아봤거든요. 왜 가로수길에 저녁을 먹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몰랐던 식당인데 생각도 좋았는데 최근에 성수를 보면 성수 지역은 이제 그 성수 뭐 크래프톤이나 무신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 해가지고 행사가 있잖아요. 성수를 좀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가로수길은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식어 있다가 최근에 가로수길에도 팝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팝업이라든지 그런 좋은 행사들이 사실 이제 메인길에서 이제 간간히 생기고 있고 또 두 대표님들 통해서 좋은 팝업이 이 에어드랍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가로골목에서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제가 갔던 그런 좋은 기업의 식당이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같이 성수처럼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뭔가 가로수길 이렇게 멋진 곳이 알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 그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로컬력에 있어서 그런 플레이어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규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예상보다 좀 짧게 끝났지만 충분히 가로수길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좀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운용사도 있고 또 증권사도 있고 여러 분 오셨는데 공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로컬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이시지만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우리 강남에 이렇게 걸어서 쇼핑할 수 있는 걸어서 이렇게 운치 있게 볼 수 있는 상권은 거의 이 가로수길이 유일무이합니다. 뭐 비슷한 혹시 상권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차별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금액적으로나 투자점에서 봤을 때 이미 약간 고점은 지금 아닌 상태고 어떤 성수동이랑 또 금액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아직도 가로수길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건 강남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권의 특별성 그리고 갖고 있는 소유주분들의 또 어떤 자산력도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에 이제 공실률도 그렇게 크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좀 가격을 내려서 임차를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진행을. 이 자산만 있으신 게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여기를 계속 버티겠다 이런 또 마인드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트래픽으로 보면 주말이나 주중에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여기를 다니고 가고 계시고 세로수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예. 이게 얼마 전에 글을 쓰다 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네. 참 이게 플렉스벌하게 운영하는 걸 좀 제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섣불리 예를 들면 계약을 했다가 10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게 되실까 봐 좀 결정을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강남에 걸어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상권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산공원이랑 비교하셨을 때는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길에 이제 저는 약간 길이나 동네를 약간 사람의 생김새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양이 생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1km는 안 되지만 975m의 한 줄로 한 횡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이 반듯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김새와 도산공원은 사실 이렇게 지금 한 줄의 길로 어떤 스트릿이 없습니다. 그냥 골목 코너 물론 그런 데에서 오는 재미적인 요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만나는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 샵들, 바들 이런 사람들 그런 데에서 오는 매력은 있는데 길 생김새로 보면 이렇게 생긴 길이 없죠. 그래서 도산공원은 보시면 공원을 그 파크라는 걸 두고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코너마다 형성이 돼 있지만 한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샵을 만들거나 런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물론 큰 대형 브랜드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떤 도산공원이라는 그런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같은 느낌. 물론 이제 거기 네. 중앙에 보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신사동으로 연결하면서 확장한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저는 최근에 성수동을 가보면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뭔가 네. 콘텐츠들이 한 번에 몰리는 느낌이라서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걸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충분히 걸어. 네, 근데 혹시 뭐 앞으로 신사동을 발전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피로도 같은 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약간 그런 균형감을 찾아가야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는 성수동이 굉장히 힙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가서는 더 이상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효율진을 기분이다는 걸 네. 아마 그 피로함이 예를 들면 많은 이렇게 모이는 군집된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차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공장에서의 어떤 그런 생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정비소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성수동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길은 굉장히 좋지만 게으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스타벅스가 메인길에 9시에 열어서 제가 8시에 손님이랑 만나기로 했다가 스타벅스가 안 열었어요 해서 놀란 적이 있는데 뭐 뒷길에 있는 스타벅스는 7시에 열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9시에 여는 매장이 있다니 그러니까 가로수길 다 늦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고 그리고 카페들도 오픈을 하는 뭐 로컬 카페들도 10시, 11시에 이렇게 오픈들을 하셨어요. 근데 성수동은 보면 인스타에 나오는 힙한 카페도 8시에 가면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피로도가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에너지가 네,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어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나 어떤 그런 생산력들 성수동의 가장 매력은 생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생기기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맞출 수는 없지만 여기 가로수길은 가로수길의 그런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운치 있는 여유 있는 이런 매력에 맞는 공간 그리고 성수동은 그 에너지와 복잡함과 또 거기에서도 뭔가 오아시스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려고 하는 건 어떤 저희가 만든 공간들 약간 플랫폼화해서 가로수길에서도 뭐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근무를 하고 성수동에서도 업무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예약을 해서 워케이션 느낌 정도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이랑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성수동에 실제로 성수동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4개 정도 매장 운영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콘텐츠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푸시먼 웨이크필드에 이제 김선우 전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전무님의 생각은 성수동은 넷플릭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또 저는 뭐 그렇게 나이는 안 들었지만 보면 조금 약간 저도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해서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또 보면 이제 계속 그 장소 갈 이유를 만들려면 똑같은 게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보다는 넷플릭스를 보듯이 계속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수동은 보면 또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상권이고 영역인 게 이 가로수길은 지금 북과 남으로 아까 1km가 채 안 되지만 성수동은 동과 서로 행으로 2.2km입니다. 그러니까 연무장 1길, 2길 그리고 연무장 1길에서 그 뚝섬역 쪽까지 그게 다 합치면 2.2km인데 2.2km의 그 길이 불과 3년 전에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서로 여기 카페를 하나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딴 거를 뭐 에스펙토리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이거 어떻게 가지 하는데 지금은 그 길 따라 걸으면 다 뭔가 볼 수 있는 다채로움이라든지 물론 피곤하고 피로도 쌓이고 복잡할 수는 있고 차도 많이 아직도 다니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 2.2km를 연결하는 그 점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하나의 이렇게 길이 되면서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보러 오시는 뭐 끊임없는 분들 거기는 이제 그렇게 생겨서 뭐 그렇게 개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개발이 덜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어떤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약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거기는 거기만의 색깔대로 이렇게 계속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팝업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OTD 매력처럼 뭐 소비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요즘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계속 흥미로운 곳,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길은 좀 게을러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타 프로퍼티에 대한 질문도 좋고 네, 여기 홍콩에 있거든요. 홍콩에 상장된 회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회장님은 숭숭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홍콩에도 이런 비슷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더스트리얼 느낌도 나고. 근데 이제 세로로 다 생겼죠, 걔네들은. 워낙 땅이 좁으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중공업 지역인데 다 아파트형 공장들이 있는 건물들인데 퀀통 지역이라고 거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이 이익을 보셔서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네. 그런 투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고, 예. 저는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저는 대표님을 여기서 처음 성수원에 가로수길에 처음 뵀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토끼야 뭐죠 그 가게. 머그포랩이죠. 네. 네. 뵀는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되게 지금은 어찌 보면 좀 디벨로퍼 같은 분이신데 상당히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갖 매입을 해서 그쵸 시작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왜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지 그것도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찌 보면 또 메이드 코퍼레이션도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아니지만 또 공간을 갖고 계시고 또 대표님도 거기서 제가 안 했지만 또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대표님 소개도 한번 저는 좀 자세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소개를 자세히 하기보다는 제가 뭐 컨텐츠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엔터 쪽의 어떤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모든 건 다 사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뭐 생소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서 제가 가로수길 자체가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어떤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름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로수길의 상권이라는 것들을 좀 이끌기도 했었고 또 저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그 가로수길의 저변이 확대돼서 지금의 이제 모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그때는 뭐 임차인이었고 뭔가 아니면 작은 이제 뭐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약간 하나하나의 굉장히 작은 저희만의 개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투자 아니면 뭐 디벨로퍼 이런 좀 거창한 말보다는 저희는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냥 공간을 계속 기획하고 개발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투자도 하는 그런 뭐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네. 그걸 부탁드린 이유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도 있고 공사도 있지만 네. 그 외의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보면 부동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쪽 사이드에 안 계셔도 오히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지식도 많으시고 뭐 소위 말해서 주기적으로 임장도 하시고 부동산 개발에 굉장히 뭐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시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인간의 어떤 생활, 사회 저변에 이렇게 확대된 게 부동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업종, 저희 같은 지금 몸담고 있는 업종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재밌는 어떤 아이디어와 재밌는 것들로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 성수동도 많으시고 가로수길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뭐 부동산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금융 이런 걸 전공은 아니지만 본인이 뭘 만들고 싶다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한 평이든 10평이든 그 100평이 1000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공간을 좀 더 독특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죠. 예.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네.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것들, 네.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데 또 이제 다른 앵글로 보면 이제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이 이제 유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임차인으로서의 그 어떤 공간을 바꿔야 될 때의 어떤 문제점과 그런 뭐 리스크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런 경험들을 다 겪다 보니까 지금도 공간을 이제는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그 유저로서의 경험과 그리고 어떤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약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어떤 유저 입장에서의 느꼈던 것들,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는 최대한 그 아쉬운 점들을 보완을 해서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아닌 어떤 뭐 공간을 제공하는 뭐 프로바이더와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뭐 개발하는 업무 시설은 단순히 디자인 위주의 건물이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뭐 시스템이나 솔루션이나 단순히 뭐 친환경 인증만 받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정말로 좀 바이오필릭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네,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습니다.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아, 네. 관점에서 보자고. 네,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 경험을 아까도 뭐 매장, 직영 매장을 뭐 9개, 10개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헬로 먼데이라는 그런 오피스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개발사인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투자 수익이나 뭐 저희가 오피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만든 공간에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생산적인 컨텐츠, 오피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헬로 먼데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월요일 다 싫잖아요, 출근하기. 그래서 헬 먼데이가 아니고 오 하나 붙여서 그나마 월요일이 반가운 헬로 먼데이. 이걸 지금 성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가로수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가로수길은 끝났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서 뭐가 자꾸 끝난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로수길 끝났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길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챕터 4 정도, 4막 정도고 이제 5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존의 어떤 생김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컬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공간력, 어떤 플랫폼화를 통해서 공간이 소비되거나 경험된다고 하면 다시 제2의 어떤 전성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